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또 월요일부터 또 시원하게 빠졌죠, 그죠? 오늘 증시가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 코스피가 6% 급락했고 코스닥은 5%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수 급락 원인 그 다음에 환율 동향 얘기해드리고요. 또 환율이 또 1,517원인가 그렇게 끝났고 현재 1,516원이거든요. 1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만 환율 얘기는 최대한 간단하게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BTS 공연이 뭐 잘 됐네 못 됐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환율 얘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지수가 급락이 좀 나왔는데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지수가 이만큼 급락이 나왔는데 편안하게 보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도 흔치 않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지수 급락한 거 이게 이제는 뭐 익숙해요. 원래 코스피가 하루에 6%뭐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글쎄요. 지수를 너무 이제 뛰어나서 그죠?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대형주들이 급등락을 하는 게 요즘에 너무 이게 빈번하다 보니까 그냥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예, 적응을 해버렸어요. 그냥 놀랍지도 않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 대형주들 급락하고 지수 급락할 때 중소형주들은 별로 안 빠졌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수가 회복이 안 되고 더 빠지니까 뭐 중소형주에서 투매가 조금 나와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중소형주들은 멀쩡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네. 모든 건 다 지나가요. 그리고 지나치게 올랐던 거는 좀 내려오고 지나치게 빠졌던 건 다시 올라오거든요. 네. 원래 자리로 돌아가니까 너무 바닥에 있는 주식 사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일단 하나하나 또 풀어보죠. 일단 오늘 코스피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 급락을 했고 코스닥은 이제 5% 급락을 했죠, 그죠? 자 이럴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네, 주변 국가들하고 비교를 먼저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일단 아시아 증시 보기 전에 미국 증시 먼저 보죠. 지난주 미국이 얼마나 빠졌길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걸까요? 보시면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9%. 그렇죠?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미국은 뭐였어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끝났죠. 자, 뭐라고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미국이 끝났다고. 여기 보면 3, 6, 9, 12월 달에 거래가 많은 날이 있거든요. 여기가 9월, 12월, 3월이죠. 뭐예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거래 많죠, 그죠? 당연히 뭐 그거였으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뭐냐면은 마이너스 2% 빠졌죠, 그죠? 나스닥은 좀 빠졌네요. 왜 그랬느냐?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락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의 반도체 주도 그냥 나가 떨어졌어 그냥. 네. 우리나라 아침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힘을 못 썼던 거죠, 그죠? 자, 어쨌든 많이 빠졌는데 뭐 그래봤자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9, 나스닥은 마이너스 2%였는데 자 우리나라는 개장 초부터 급락을 했죠, 그죠? 마이너스 3.4%에서 급락 출발해가지고 끝날 때는 마이너스 6%로 끝났어요. 캔들을 잘 보시면 윗꼬리가 전혀 없고 아랫꼬리도 거의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루 종일 약세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우지수보다는 6배 이상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나스닥보다는 3배 이상 빠졌단 말이죠. 그럼 다 그랬느냐? 아니에요. 일본 증시를 보시면 여기도 급락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3%예요. 중국도 오늘 좀 빠졌어요. 나가 떨어졌거든요. 마이너스 3%예요. 홍콩 마이너스 3%예요. 그죠? 대만은 마이너스 2%예요. 인도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세게 나가 떨어져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세게 나가 떨어졌겠어요? 왜긴 왜예요. 너무 지나치게 대형주 그리고 코스피를 많이 올려놨잖아. 그러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일본이랑 비교를 다시 해보면 위치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위치. 일본이 전쟁 나고 나서 쭉 떨어졌던 게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살짝 나왔다가 지금 또 떨어지는데
자, 그전이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여기라니까. 대만도 쭉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지금 여기죠. 그죠?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여기죠. 뭐예요? 대만이랑 비슷해요. 대만 증시랑 비슷한데 대만은 마이너스 2% 떨어졌는데 우리 왜 마이너스 6% 떨어졌어요? 정부가 우리나라 기관이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어디를? 코스피를. 보통 도박판이라고 하면 코인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테마주, 코스닥 테마주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쪽이 정상이에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쪽은 도박이 맞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형주 이쪽 코스피 지수랑 대형주 쪽이 더 널뛰기를 심하게 해요.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지금 만들었잖아. 그렇게 이거 누가 뭐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드려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심하게 나서 그래요. 뭐 이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도박판 됐다고. 최근에 5060 이 나이대 분들이 그 신규 주식 계좌 개설을 많이 한대요.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 이제 그 5060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면은 뭐 하겠어요? 주식을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주식을 할 때는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사요? 처음부터 뭐 대선주 무슨 뭐 테마주 이런 건 잘 안 해요. 처음에는 이제 지수 관련된 ETF나 아니면 뭐 대형주 이제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거 그런 거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간 거기가 지금 도박판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테마주가 요즘에 더 안정적이라니까. 말도 안 거지 뭐. 지수가 이렇게 급등락을 심하게 한 건 우리나라 지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려놨고 또 대형주 중심의 특정 대형주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동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적응하세요. 저는 이미 적응이 끝났어요. 오늘 뭐 지수 급락하는데 아침부터 그냥 지수 신경도 안 썼어요 사실. 왜? 요즘에 늘 저러니까. 보유 종목 중에 삼육물산이 있어서 아침에 저거를 상한가 저게 갈까 못 갈까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아침에 한 20% 급등할 때 그냥 시원하게 그냥 팔아버렸어요. 뭐 장 끝날 때는 이제 장 끝나기 직전에도 상한가 가긴 했는데 어쨌든 저거 팔아가지고 오늘 우리 회원들 한 25% 정도 아침에 제가 팔아드렸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한 25% 수익내고 다 팔아버리고 그냥 끝냈어 그냥. 제가 플라스틱 관련주 갈 거라 그랬죠? 그런 종목 다 갔거든.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 쓰고 아 내일은 무슨 종목을 추천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거 하고 있었지 지수가 떨어지든 말든 신경을 안 썼다고.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적응하세요. 제가 아까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기관에서 이렇게 올린 거 아니냐 맞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해드리는 게 지금 최선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시면 돼요? 종목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수급이 잘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전쟁 관련주니까 그쪽 가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대형주가 지금 리스크가 커요. 아셨죠? 네, 지금 뭐 다들 아시잖아. 지방선거가 이제 6월 초인데 그 전에 증시 많이 올려서 어쨌든 뭐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도 생각을 하셔야지.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런 얘기 해드리면 주식시장 폭락 나와요? 그 소리가 아니고 그 전까지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많이 올라간 애들은 다른 종목이나 다른 업종이나 다른 테마주한테 자리를 내주는 게 그게 정상이거든요. 선거 끝났는데도 또 가겠어요 걔네들이? 선거 전에 지수 올리려고 많이 갔던 애들이 선거 끝나고 또 가겠냐고.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쪽을 해야 된다니까.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여기까지 하고 종목 얘기할 게 많으니까. 최근에 은이랑 금이 막 폭락을 하고 있죠. 요즘에 갑자기 있잖아요. 원자재가 폭락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네, 제가 다들 아시죠?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연준 의장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 인간이 금값도 폭락하고 있고 은값도 폭락하고 있고 이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리 있죠? 구리 보세요. 구리도 막 폭락해 지금.
구리 가격 보세요. 폭락하죠? 갑자기 폭락하거든요. 알루미늄도 폭락했어요. 예. 폭락했다 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확 폭락했다고. 누가 이 알루미늄 같은 기금속, 금속 관련 금속이죠. 이 금속들을 광물 이쪽을 누가 폭락시켰을까요? 이란 하메네이 아니면 푸틴 아저씨 아니면 트럼프 아닙니다. 미 연준 의장 재수 없는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입니다. 보통 이렇게 전쟁이 나오고 전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고 그러면은 시장에 돈을 풀어주지 않나요? 금리 인하 이렇게 하고 그죠? 근데 이 인간은 오직 목표가 뭐냐면 트럼프 골탕 먹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미중무역 전쟁 2018년도에 미중무역 전쟁이 터지고 막 그랬을 때 그때 금리 인하를 반대하던 그때도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이었는데요. 그때는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때는 진짜 전쟁이 아니라 무역 전쟁인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 또 그런 재수없는 말을 했죠. 그 인간 때문에 갑자기 금, 은 포함해서 알루미늄, 구리 같은 광물 관련주들이 폭락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저로의 매수 기회지.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 인간은 항상 그래. 아시겠죠?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환율. 근데 그 사람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월달에 퇴임이잖아요.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이 그죠? 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제적인 세력들이 그걸 아무튼 핑계로 이제 흔들어 놓은 것 같아 일부러. 전쟁 터졌으니까 금이랑 은 같은 거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후려치잖아 지금.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자, 그 다음에 환율을 볼게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얼마예요? 오늘 1518원까지 갔었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죠? 지금 왜 갑자기 1498원이 됐을까? 잠깐만. 네, 방송 직전까지는 뭐야 이거? 네, 뭐지 이거? 이게 시간인데 오늘 원달러 환율 분차트거든요. 여기 9시고요. 여기가 지금 20시, 오후 8시잖아요, 그죠? 오늘 오후 3시 30분경에 1518원 찍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1515원이 넘었었단 말이에요. 맞잖아, 그죠? 1516원, 15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방금 갑자기 밑으로 쭉 떨어지네요. 뭐냐 이거? 뭡니까 이거? 속보 나온 거 있나요? 이제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오늘 아무튼 이제 저기 좀 전까지 환율이 엄청 급등했었잖아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환율 얘기는 이제 지난주에 미리 얘기해드렸어요. 환율이 아무래도 1,500원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마셔라, 모른 척해라,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못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드릴게요. 환율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드릴게요. 환율 얘기를 오늘 전체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 환율이랑 비교를 해드릴 거거든요.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가 헛소리인지 진짜인지 팩트 체크 해드리려고. 근데 이 환율에 대해서 너무 상세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싫어요. 왜냐면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득될 게 여러분도 없고 저도 없어요. 답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큰 틀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방제 지금 유튜브로 이거 방송 내보내고 있는데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40, 50, 60이에요. 나이대가 그렇거든요. 40, 50, 60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아시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도 대충 환율이 왜 오르는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만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아까 아무튼 좀 전까지 1516원 그랬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 17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예요.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시죠. 환율 1517원, 17년 만에 최고. 자, 뭐라 그래요? 중동전 악화에 개인 못하고 관망.
마치 중동 때문에 중동 전쟁 때문에 환율이 뛴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따구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쫙 이렇게 길게 써놨어요. 자, 보세요. 이 인간들의 말이 맞으려면 전 세계 환율이 더 올랐어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잠깐만. 이 양반. 아, 이것 때문에 그러네. 안 그래도 이제 좀 뒤에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아, 예, 지금 여기 저도 뉴스 봤어요. 방금 나왔네.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 공격할 거라고 이제 48시간 주겠다고 했는데, 일단 긴급 지시, 공격 중단 긴급 지시. 네. 최후 통첩 5일로 유예하겠다. 네. 이 말도 100% 믿으면 일단 안 돼요. 어쨌든 기다려 봅시다. 네. 이러다가 때리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요것 때문에 환율이 쭉 내려간 거네. 내일은 또 급반응 나올 수도 있겠네, 그죠? 내일 아침까지 별일이 없다면 이것 때문이었구나. 네. 자, 환율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 저 말이 맞는지, 우리나라만 올라갔느냐 다른 나라도 올라가느냐 비교해보면 되잖아, 그죠? 자, 일본 엔화 보실까요? 별로 안 올라갔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세요. 뭐 그냥 그렇잖아요. 응? 대만도 지금 더 우리보다 더 힘들지 않아요? 대만 요즘에? 여기도 뭐 멀쩡한데 뭐. 그러니까 언론 뉴스를 이거 다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 쓰레기들이에요, 이것들. 저기 멕시코, 요즘에 멕시코도 미국한테 많이 혼나고 있잖아요. 그냥 그래, 여기도. 그 다음에 우리보다 많이 못 사는 필리핀. 네. 여기도 그냥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디 저기 한 군데 더 볼까? 유럽연합? 유로? 아, 브라질 보실래요? 브라질도 거기도 좌파 정권이라서 미국이 막 압박하고 뭐 관세 50%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브라질 해아라 보실게요. 여기도 그냥 그래. 멕시코, 브라질이 어디가 좌파 나라들 아니에요? 거기 대통령들 지금 다 좌파잖아, 지금. 이 정도에 그냥. 응? 중국 위안화도 그냥 그래요. 근데 한 군데 넘어봅시다. 유로화를 봐야 되는데, 유로화가 이건 파운드하고, 영국 파운드화도 뭐 그대로고, 유로화도 그냥 그래요. 잠깐만. 여기도 별거 없다고. 전 세계 환율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만 유독 쭉 올라간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건데? 이게 뭐예요?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죠? 우리나라만 그래요. 이게 이게 전쟁 때문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정치적인 문제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코노미스트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달라질 거 없어요. 우리가 얘기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면 정치적인 얘기가 될 테니까 여기서 패스. 하지만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점에서, 여러분들 뭐 정치 성향은 뭐 각자 알아서들 하시는 거니까 본인들 위치에서 각자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 네.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 다 가짜다. 전쟁 때문이다? 아닙니다. 자, 여기 환율적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그냥 지켜보세요. 환율은. 네. 어쨌든 지금 뭐 트럼프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내려왔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증시 폭락하고 전쟁 터져서 지금 뉴스 보니까 뭐예요? 이제 비닐우 우리 비닐우라고 하죠, 그죠? 네.
비닐로도 지금 뭐 사재기 하고 있다는데, 그죠? 네. 뭐 나프타 부족에 석화 공장 스톱, 플라스틱 제품도 못 만들 상황. 일본이랑 베트남에서는 항공 급유 제한도 얘기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궁금해서 제가 작년 8월 달쯤에 저희 집에 그 쓰려고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쿠팡에서 산 게 있었어요. 네. 그게 2,900원인가 그래요. 뭐 비닐봉지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샀는데 8개월 전이 8월 달에 샀으니까 이제 한 6개월 지난 거지. 6개월 좀 더 지났구나. 그래서 가서 궁금해서 봤어요. 12% 올랐더라고. 응? 금액이 12% 올랐어. 그리고 한 달 전에 제가 전쟁 딱 터지기 전에 전쟁 터지자마자 비료 있죠, 비료.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개인들이 비료를 살 수 있으니까 비료를 장바구니에 담아놔봤거든요. 가격 좀 보려고. 막 올라가요. 은근히 올라가.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지금 1,000원이 올랐거든요. 그럼 10% 올랐죠. 자꾸 올라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미 다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비료가 올해 쓰는 비료는요, 작년에 다 계약하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료 같은 거. 근데 뭐 올리더라고 지금. 기회는 있다다 싶어가지고. 네. 어쨌든 뭐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시끄럽죠, 그죠? 이러면 우린 좋아요. 왜? 테마주가 가니까. 오늘 플라스틱 테마주 많이 갔거든. 응?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여드린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루고 살아. 2003년 그 무렵에 그때도 이제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시끄러웠는데 다 먹고 살았고요. 그리고 2007년 8년 그때 금융위기 왔을 때 환율 뛰고 난리 쳤을 때 잠깐 힘들었지 뭐. 그때 유가도 막 100달러 넘어가고 막 환율도 1,500원 넘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때도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 그리고 지금 뭐 국제유가 지금 90달러 막 10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미친 바이든, 저는 바이든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에 꼭 제가 호를 붙여드렸어요. 미친 바이든이라고. 미친 바이든이 정권 잡았을 때 국제유가 120달러, 130달러였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자동차 끌고 캠핑 다니고 어디 저기 여행 다니고 다 하셨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환율은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환율은 솔직히 이 정도, 그러니까 환율이 외국인이 막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은 지금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제가 얘기를 막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정치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에서 알아서 해야 돼. 막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 지금. 근데 말 못하겠어. 정치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정치 얘기가 너무 더러워서 얘기하기 싫어요. 네, 국민의힘 쪽 얘기건 뭐 민주당 쪽이건 청와대 얘기건 다 하기 싫어. 다 더러운 얘기라서. 그러니까 알아서들 해석하세요. 네. 그러니까 환율 문제는 어떻게든 제가 보기 해결될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결될 건데, 누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뭐 약간 방법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죠? 네. 환율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 거꾸로, 그래서 환율이 이제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뉴스 보시면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트럼프 미친놈, 청와대 미친놈, 누구 미친놈, 하면에 미친놈 욕하지 말고, 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욕하지 마시고, 그냥 비닐로 관련주 많이 가겠네. 근데 제가 주식하면서 비닐로 관련주는 모르겠어. 비닐로, 그죠? 비닐 관련주가 있었나? 근데 플라스틱은 있잖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살았죠, 그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대표적인 플라스틱 관련주는 MPC라고 했어요. MPC. 종목 이로 넘어갑시다. 이제. MPC가 뭐냐? 종목 회사 이름인데요. MPC. 원래 회사 이름이 내쇼날이에요. 내쇼날 플라스틱이었어요. 아주 장난하는 게 아니고 회사 이름이 원래 이름 내쇼날 플라스틱이었어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2010년 전후에 회사를 바꿨어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MPC, 내셔널 N, 플라스틱, P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MPC로 회사를 바꿨는데, 이
플라스틱 회사 가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 대체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탄핵되고 나서 이제 조기 대선 치러지는 게 확정됐을 때 그때 민주당 이제 그 대선 그 정책주 중에 하나가 탈플라스틱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급등했던 애들이 지금 또 가는 거예요. 아, 플라스틱 너무 비싸. 환경에도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쓰자. 뭐겠어요? 뭐 종이로 되어 있는 뭐 이런 거 쓰자 이랬겠지, 그죠? 그 당시에 미친 듯이 제일 많이 갔던 게 삼육물산이에요. 그때 대선 후보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점으로 갔어. 상한가 5개. 그죠? 네. 그래서 저희 방에서 3월 6일날 사놨죠. 미리미리. 초반에 막 저기 중앙유럽이스 이런 거 막 수익 날 때 다 팔아가지고 일로 들어갔다가 지난주 수요일날 급등할 때 조금 줄이고 오늘 급등할 때 다 팔아버렸어요. 8,000원 가기 전에 우리 방에서 다 매도 사인 나갔어요. 그리고 다 흘러내렸다가 다 내렸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장막판에 다시 들어올리더라고요. 네, 상한가. 저희 방에서는 한 25% 정도 수익 내고 끝냈습니다. 다 팔고 내일 또 뭐 살 거예요. 오늘은 아침에 지수 폭락 나올 게 뻔해가지고 일부러 종목 추천 안 했어.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상한가에 갔죠. 이게 원래는 대장주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대장주는 세린비엔지하고 그 삼육물산이 요번엔 대장주였는데 이게 갑자기 오늘 제일 먼저 상한가에 가더라고요. 갖다 풀렸다가 뭐 많이 그랬는데 어쨌든 상한가에 갔고 같이 간 게 삼육물산, 그 다음에 20% 급등으로 끝난 게 누구예요? 세린비엔지. 얘네들이 다 작년에 갔었어. 대표적인 탈플라스틱, 친환경, 뭐 생분해, 뭐 플라스틱 이런 관련주들이 이거하고 한국 패키지, 진영,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뭐 CDK 같은 거, 요 정도. 얘는 그냥 오늘 뭐 조금 오르다 말아서 이런 건 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오늘 급등한 거예요. 이 정도가 다예요 오늘 테마주 중에서. 아,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뒤에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재밌는 거, 재밌는 테마주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관련주는 계속 돈이 돌아요.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를 하시되 앞에서 많이 갔던 것들은 피하시라고. 흥구석이 오늘 장중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유지 못하고 끌려내려가지고, 그죠? 중앙유럽이스, 한국석이 마찬가지고 대성에너지, 뭐 GSE 다 똑같아. 지금 엄청난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도 못 가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호재 계속 나오는데 못 가잖아. 해운주 중에서도 오늘 뭐 다른 해운주는 못 가고 흥하해운만 갔거든요. 왜 그랬냐면 흥하해운에 오늘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어요. 얘는 그래서 오늘 급등을 한 거예요. 혼자 갔다니까. 지금은 진짜 있잖아요. 뭐냐면 말을 좀 더듬었네. 지금은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냥 빨리빨리 수익 내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 팔았는데 상한가 가면 어떡하지?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다가 수익을 더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먹었던 수익을 뱉어내고 토해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빨리 그냥 이 정도면 이게 어디야? 이 정도면 됐어. 딴 걸로 또 다른 걸로 계속 넘어가면 돼. 거기다 돗자리 깔고 전 장기 투자하고 싶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큰 욕심도 아니라 작은 욕심인데 그런 욕심 내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조금 싸게 사고 조금 비싸게 살려다가 다 놓치시더라고요. 아셨죠? 전쟁 테마주 계속 하시면 돼요. 여기처럼 막 이게 뭐야, 뭐 BTS 타령할 때냐고, 이 쓰레기들 진짜. 누구 이 언론들 BTS 칼군무에 웃었다. BTS가 타령하고 있네 진짜. 네? 타이슨 엉덩이도 왜 나와? 지금 타이슨 엉덩이 구경할 때 지금이? 그러니까 보면 한심해요 진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뭐 보시라고요? 테마주 움직이는 거 잘 보시라니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종목은 일단 피코그램이에요. 피코그램. 이게 뭐냐? 석유 다음은 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급락한 이유가 뭐냐면, 환율이 급락했잖아요 좀 전에. 그 토요일 날 그랬어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랬죠. 이란 보고 뭐라 그랬냐면, 호르무즈 지나가는 배들 공격하지 말고 완전히 개방해라. 만약에 안 그러면 지금부터 48시간 내에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니놈들 발전소를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제일 큰 거부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48시간이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방금 전에 그 공격 긴급 중단 지시했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시장이 그 뭐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좀 안도한 거지. 야, 조만간 이거 미국 이란 저기 거 다 때려 부수면 이거 어떡하냐 막 이랬는데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감이 막 높아졌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일단은 공격 중단 딱 하니까 환율이 내려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잘 보세요. 처음에 트럼프가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이란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쫄아가지고 우리는 호르무즈 해역을 지나가는 배를 공격한 적도 없고 봉쇄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 지들이 봉쇄했다, 주도권을 지들이 갖고 있다라고 맨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트럼프가 딱 다 발전소 때려 부숴버리겠어 이러니까 저희는 봉쇄한 적 없어요. 지나가는 배들 다 자기들은 보내줬대. 쫄아가지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쫄았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니까 안 쫄았대. 지들도 다 때려 부수겠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때려 부수겠다고 했냐면, 미국이 만약에 이란의 발전소를 때리면 자기들은 주변 중동 국가들 담수화 시설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왜 나쁜 놈들이라는 건지 아세요? 완전 양아치라니까 이것들. 아니 미국을 때려 그냥.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을 때리면 되는데 거긴 죽어도 안 때려. 뭐 안 이상하세요? 전쟁이 터진 지 지금 24일째거든요. 근데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핵심 이런 데 막 집중으로 때리나요? 안 때려요. 어디 때려? 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자기네 그 같은 이슬람 그 국가들 때리잖아요. 그것도 방어 시설이 약한 뭐 호텔이나 뭐 이런, 아니면 중요한 에너지 시설 이런 데 때리잖아요. 아니 양아치라니까 이것들. 이란은 큰 그릇이 아니에요. 저기 큰 국가가 아니라고. 땅은 넓고 인구는 많은데 정말 거지 같은 놈들이에요 진짜. 네. 응? 왜 언론에서는 이런 거 비판 안 해요? 응? 이란한테 돈 먹었나? 그죠? 근데 이놈들이 이제 이란이 이제 그 중동의 담수화 시설을 때린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물이 굉장히 귀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수 바닷물을 이제 담수로 바꿔서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때리면 저기 그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 그죠? 물이 귀한 나라들인데, 그죠? 이랬더니 오늘 뭐가 급등했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저길 때렸어요.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정수기가 떠오르시죠? 정수기. 그래서 오늘 정수기 필터 관련주인 피코그램이 20%까지 급등했다가 12%로 끝나더라고. 뭐예요? 네, 정수기 필터 환장하겠다 진짜. 이게 급등하길래 제가 박장대소했습니다. 야, 네, 모르겠어. 내일은 이거 안 가겠다, 그죠? 왜? 트럼프가 공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공격하면 이란이 담수화 시설 때릴까봐 급등했는데 공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일은 뭐 개파락 출발하겠는데, 이 상태로 쭉 가면은, 그죠? 네. 참고로 안, 니들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라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보면 얘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또 5일 시간 준다 그랬는데 뭐 그 사이에 뭐 트럼프가 때린다든지 아니면 5일 동안 이란이 아무것도 안 했다든지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이런 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다가 쓰세요. 트럼프 미친놈, 뭐 청와대 욕하고 뭐 이란 하메인의 욕 그거 계속하면 뭐 할 건데? 예? 그러다 시진핑 때문이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시진핑이 이란을 망쳐놨으니까. 크게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여기서 냈고. 근데 아무튼 이제 누구를 욕하고 뭐 비난하고 비평할 수는 있지만 그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의 돈은 녹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 전쟁은 끝나요. 그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나냐 늦게 끝나냐 그 차이고 어쨌든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만 잘 보내면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쟁 전에 팔았어야 된다. 웃기지 좀 말라 그래요. 전쟁 터질지 안 터질지 누가 알아? 100% 누가 알아? 응? 팔았다 다시 사야 되는데 손해 보더라도 팔았다 다시 사야 된다. 그게 제일 등신 같은 것들이에요. 이미 전쟁 터졌는데 손실 많이 보고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산대. 그냥 그래 미친놈들이라고. 거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아니 손해를 20% 30% 이상 보고 팔았다가 더 내려가면 다시 사겠대. 다시 얘기 드릴게 미친놈들이에요. 그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시간만 잘 보내면 돼요. 응? 시간을 잘 보내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상상하시면 돼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 시간을 잘 보내자 그러면서 사람을 꽁꽁꽁꽁 묶어놨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데 자 시간을 잘 보냅시다.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뭐 전쟁 났으니까 마음 불안하고 내 돈이 녹을까봐 힘들지만 나가서 뭐라도 할 수 있거든. 그게 뭐예요? 그걸 주식시장을 갖고 오면 아까 그 등신들처럼 제가 막 욕을 막 하죠, 그죠? 다 손절해서 현금 들고 있어. 그 달달달 떨어요. 바닥이 언제일까? 이러면서. 그게 자기 스스로를 의자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상한 짓 해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손해가 많이 났어요. 오늘 갖고 있는 거 10% 이상 떨어져서 힘들어 죽겠어요. 뭘 힘들어? 본인 것만 떨어져서 다 그랬지 오늘. 그죠? 덜 떨어지거나 더 떨어지거나 그 차이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약간의 돈 가지고 뭐 하시라고요? 지금은 전쟁 관련주 계속 갈 거다. 그거 하라 그랬잖아요. 트럼프 입으로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걸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최소한 한 달은 전쟁주만 간다는 얘기예요. 응? 트럼프는 원래 말이 자꾸 바뀌어요. 왜? 저 사람은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냐고. 미치광이 전략. 자기가 힘이 우월하고 그러면은 그 약간 갑의 위치에 있으면 거기서 말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저러는 거라니까. 저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한 친구한테 저런 말을 안 쓸 거예요. 근데 거래 상대한테는 저런 걸 쓴다는 거예요. 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알고 보면 편해요. 아, 흔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전쟁 관련주만 하시면 돼. 내가 투자 원금이 1억이다? 그럼 1000만 원만 있어도 돼요. 투자 원금 3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갖고 하세요.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잖아. 갖고 있는 거 중에 좀 수익 난 거, 손해 없는 거 좀 줄여가지고 그쪽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야. 그러다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어요. 응? 원래대로 돌아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잘 보내시라고요. 요즘에 저는 원래 평상시에는 회원가입하는 얘기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자꾸 들어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왜요? 자신 있으니까. 네. 뭐 이런 전쟁 한두 번 겪어봅니까? 실제로 3월 6일부터 3654를 미리 사놨잖아요. 오늘 원래는 이거를 다 안 팔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전쟁 관련주를 많이 팔아가지고 진짜 많이 팔았어. 전쟁 관련주. 남아있는 게 별로 이제 없어요. 이번 달에 팔기 시작한 게 뭐 중앙에너비스, 에코프로도 좀 팔았죠. 전쟁이랑 상관이 약간 있으니까 빅텍, 휴니드, GSE, 디지털조선, JC케미칼, 태경케미칼, 대창솔루션, 한일자료, 흥하해운, TMC, 삼성물산, 한일자료 아까 얘기했구나. 미래생명자원, 조비 이런 것도 팔았거든 이번 달에 전쟁 관련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사는 것도 있었고 이번 달에 산 것도 꽤 많단 말이에요. 막 이거 남산알루미늄도 팔았구나. 이것도 알루미늄가 폭등했을 때 이것도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수익 되게 많이 났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전쟁 관련주가 이제 거의 다 팔았거든요. 이제 3614 냉길까 하다가 아니야 팔아가지고 딴 거 사야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네. 저희 고민은 뭐냐면 전쟁 관련주를 너무 수익을 많이 내서 종목이 이제 몇 개 없어. 전쟁 관련주가 오늘 밤에 고민해야 돼요. 내일 뭘 살까. 네. 여러분들도 이쪽에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 에너지를 쓰시라는 거예요. 응? 누구 욕하는 데 쓰지 마시고 불안해서 달달 떠는 데 쓰지 마시고 이쪽에 쓰시라고. 그러다 보면 다 끝나 있어. 다 정리되고 해결돼 있어요. 전쟁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의 몫이에요? 트럼프의 몫이에요. 트럼프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니까? 짧게 한 1분 안에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미국이랑 이란이랑 거리가 짧습니까? 굉장히 멀죠. 축구 경기도 원정팀이 힘들어요? 아니면 홈팀이 힘들어요? 원정팀이 힘들어요. 왜 시차도 적응 안 되고, 그죠? 근데 미국은
그 먼 데서 이란까지 가서 때리는데 원래 그 정도면은 공격하는 쪽이 4배, 5배 이상 힘들거든요. 근데 압도적으로 이란의 이제 군사력을 다 개전하자마자 다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해군이 남아있습니까? 뭐 공군이 남아있습니까? 뭐가 남아있습니까? 다 때려 부숴놨는데. 응? 지휘부들 다 지금 다 죽였고, 그죠? 남아있는 게 없어요. 미사일 발사대도 뭐 거의 없다는데. 이란은 입으로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은 다 대부분 반미이기 때문에 다 반미예요. 친중 반미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트럼프가 초조해야 한대. 웃겨 죽겠습니다 진짜.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안 좋대. 아니거든요. 네.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한테 공화당 쪽 거기긴 한데 공화당 쪽 지지자들한테 물어봤대요. 미국 최고의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시냐고. 1등 트럼프, 2등 링컨, 3위가 레이건이랍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대요. 근데 그런 얘기 우리나라 언론에서 절대 안 다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그 관점을 유지하고 보시라니까요. 전쟁은 트럼프 선에서 이제 끝나야 돼요. 네. 어떻게든 마무리 질 거예요. 중간 선거에서 이제 이기고 싶은 게 그 사람 욕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를 질 거라고. 네. 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전쟁 관련주 갖고 계속 하세요. 하시는데 이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도 있으니까 진짜로 이러다가 갑자기 확 끝날 수도 있어요. 이란이 뭐 가만 안 두겠다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걔들 입으로 그러는 거거든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네. 이란이 힘이 없다니 이란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를 하시되 너무 오래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 남은 잘 챙기셔라. 얘기도 해드리는 거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피코그램은 사지 마세요. 8시 전까지는 내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었는데 8시 이후로 트럼프가 이제 했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여기 또 기사 또 나오네. 잠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트럼프. 이란과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그래서 5일간 군사 공격을 중지한다. 그죠? 기자가 엄청 저기 했나봐. 5일간 군사 공격 중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군사 공격 중으로 써놨네. 얘도 정신없나 보다. 예? 그죠? 이란은 절대 미국이랑 협상 안 한다고 했거든요. 입으로는. 근데 뒤로는 협상하고 있었던 거지. 물론 트럼프 말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란보다는 미국 쪽 말이 훨씬 낫습니다. 네. 신뢰도가. 네. 자, 어쨌든 겁먹지 마시고요. 환율 문제는 일단은 뭐 오늘 쭉 지금 빠졌으니까 내일은 이 상태로 가면은 급반등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손절 안 하시고 참으신 분들 잘하셨고, 네, 전쟁 관련주 좀 더 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많이 부서졌고 이란의 정권 교체가 된다면은 이란 재건 수혜주, 중동 재건 수혜주 많이 갈 것 같아요. 머릿속에 종목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네, 다음에는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뒤에 무소TV 김 실장이 또 방송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특징주 급등한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 가서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또 테마주 설명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내일 뵐게요.